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년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댄스 가수 길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댄스 가수라는 용어도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2000년대 아이콘 중에 하나죠, 길건 씨.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뚱뚱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데? 최근에 공연이 좀 많이 잡혀서 공연을 할 때 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 몸이 갑자기 울퉁불퉁한 걸 본 거예요. 어떡하지? 이 울퉁불퉁한 이 셀룰라이트 있는 것 같고 활동할 때는 그래도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날씬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는데 무대를 서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무대 의상 입으면 달라요. 이게 살이 찌면은 여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장 운동을 좀 잘해야 된다. 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저의 단점은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 앞에서나 조금만 시험 기간이거나 이러면 남들 앞에서 말 못하는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15년 동안 제가 정말 제 몸같이 사랑했던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운동을 아예 안 하고 그냥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가족을 떠나보내는 거랑 똑같죠. 예. 근데 누워서 누룽지 먹고 앉아서 누룽지 먹고 약간 살짝 역류성 식도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딱 일어나서 몸을 봤는데 바지가 안 맞고 배만 엄청 나온 거예요. 심각하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관리를 해서 무대에 자신감 있게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참 살찌기가 쉬워요, 그죠?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지난 겨울에 모임 몇 개 하면서 몇 주를 보냈는데 체중계 올라갔는데 진짜 살이 확 쪄 있더라고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식단을 극단적으로 또 하기는 또 부담이 되고 그러면 또 속이 망가질까 봐 걱정이 되면서 또 바쁜 시간 쪽에서 운동하기도 참 만만치가 않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무래도 새해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만 지켜도 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싶은 좀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안 드셔도 건강한 다이어트는 성공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야? 딱 하나. 뭐였어요? 바로 탄수화물. 아, 그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너무 하시네요, 선생님. 3대 영양소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탄수화물은 이게 소화 과정에서 혈당으로 바뀌고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연료가 됐다가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의 형태로 몸속에 쌓이면서 염증 물질을 막 뿜어댑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멀리하기에는 지천에 널린 게 탄수화물이고 가장 맛있는 게 또 탄수화물 아닙니까? 저희가 한식은 밥이 베이스고 빵까지 다 아니 먹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밥을 풀면 진짜 고봉으로 맞아, 고봉밥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하나는 또 양보하고 참으시면 좋겠는데 하루 에너지 필요량이 평균 2,000kcal 정도 되는데 성인이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 약 1,100kcal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탄수화물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무려 1,400kcal가 넘습니다. 심각한 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김태균 선생님은 더 좀 쉬운 꿀팁을 주셨으면 하는데 없을까요? 저는 이제 자신의 장 건강을 먼저 좀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이어트에 웬 장 이야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한다고 하는 가장 큰 면역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장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세포가 일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일단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의 원래 역할, 그러니까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의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장도 계속 자극할 뿐만 아니라 또 틈새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전신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장 속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균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몸속에 소화되지 못한 독소가 늘어날수록 이 복부에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사실 소화불량은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 증상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만성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화기계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홈이 가래가 아니라 트랙터가 와도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아이고.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몸에 쌓인 독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이나 질병을 일으키고요. 비단 비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성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혈관 질환과 국내 사망 원인 1위로 알려진 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비만인 사람은 심장병하고 당뇨병이 없더라도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무려 13 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두 선생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멀리하면서 장 건강 요거를 꼭 챙기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돼야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한번 나빠진 건강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것처럼 제가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기적의 솔루션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길건 씨의 건강한 다이어트 솔루션 너무 궁금한데요. 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날씨가 좋다. 하품하고. 그쵸, 저거죠, 바로. 다시. 못 일어나요, 한 번에. 루루, 굿모닝. 아침 요가를 해봐야겠다. 침대에서 이렇게 한참 좀 뒹구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또 유연해. 우와. 유연하시네. 네. 야, 역시. 갑자기 물구나무요? 갑자기요? 일어나자마자? 우와. 오, 난이도 있는 자세. 와, 역시. 유연성. 요가는 릴렉싱과 그리고 스트레칭이거든요. 잠들어져 있던 신진대사를 많이 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붓는 편인데 요가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부종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야. 빵꾸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호가 안 온다고? 역시 뭘 먹어야 돼. 아침을 또 어떻게 드실지 궁금해요. 좀 소화가 잘 되는 걸 드시려나? 토마토. 지금 뭘 꺼내셨는데 오이? 오이. 오이로 뭘 만드는 거겠죠? 저거를 야, 그냥 저걸 스틱으로 그냥 드시네. 근데 저거는 수분이 많아서 먹을 땐 배부른 것 같아도 금방 꺼질 것 아니 같은데요. 저희 쌈장도 없이 오이를 먹는다고요? 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는 편이어서 친하신 분이 저에게 오이가 뱃살을 좀 빼준다. 그리고 장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이를 먹게 됐는데 아무래도 오이가 수분감도 좀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뭐 몸에 부종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먹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또 선천적으로 몸이 찬 사람이나 만약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이라면 오이를 좀 많이 드시면 또 설사복통할 수 있고 오이도 알러지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